빈번하게 발생하는 흉악범죄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진합니다. 흉악범죄 예방 효과와 교계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중소도시의 폭염 증가세가 대도시보다 가파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폭염 대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사단법인 두날개 선교회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서 사역자 양육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교총 내부회의에서 나온 문제 제기로 또다시 연합기관 통합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림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인천에 위치한 광림서교회 독립과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으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흉악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살인 예고와 강간, 묻지마 칼부림과 지하철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형 강화와 신상 공개 등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수감 20년이 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의 중간 단계인 절대적 종신형은 무기형을 규정한 형법 조항을 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병존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저는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이 처벌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 기회 없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게 좀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중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형법 개정도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제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재범보다 초범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 등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인 사형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형벌과 다를 바 없는 효과만 있다라는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엄격하게 두는 게 저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 범죄의 원인이 다 달라요. 각각의 원인에 맞는 진단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그간 기독교계는 교화를 중시하며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형제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해 발생하는 흉악범죄에 예방과 교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더 엄격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뺏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과실범은 정말 실수로 사람이 사망케 되고 그런 경우잖아요.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이러한 흉악 범죄자는 형벌 집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지구촌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뜨거운 지구가 아닌 끓는 지구가 됐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매년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여름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 여름이 지나면서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해 약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도 201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기상과학원은 중소도시의 폭염 증가세가 대도시보다 가파르다는 분석과 함께 내년 대비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그 중소도시도 대도시 못지않게 인구의 증가율에 따라서 기온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 더 커지니만큼 이런 중소도시에서도 이런 폭염과 같은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 적응 방안들이 좀 더 그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노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절실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이런 극한의 형태로 일단은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더위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구의 어떤 밀집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준비가 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는 폭염 속에서 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재난 전문가인 라이프라인 김동훈 대표는 지자체마다 더위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도시마다 편차가 심한 게 문제인 거예요. 대도시는 잘 돼 있는가?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폭염 상황을 피해서 잠깐 쉬고서 몸을 회복하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회복 사이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들이 좀 필요한데 이 폭염 대피소 각 지자체마다 이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특히 취약계층과 노약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언급하며 내년 여름 예측할 수 없는 강도로 다가올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에어컨은 필수 도구거든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어컨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 비용들을 계속 어쨌든 지원해줘야 되는 이게 하나의 복지 문제로서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설치해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5분이나 10분 거리에 서울 강남구 일부 주민센터를 비롯해 지자체 기관에서는 폭염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더위 쉼터를 정규 시간을 비롯해 연장 시간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재난 전문가들은 정부가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음에도 지자체는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의 폭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두날개 선교회가 복음화율이 7%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만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린 컨퍼런스에는 대만 현지 5개 교단과 100여 개 교회가 참가할 만큼 열정이 뜨거웠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진우 PD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두날개 선교회와 대만 전국 두날개 선교회가 제3회 두날개 대만 컨퍼런스를 22일부터 2박 3일간 시타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만 5개 교단, 100여 개 교회에서 500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날개 컨퍼런스는 부산 풍성한교회가 2002년부터 22년째 개최하는 행사로 평신도가 전도, 가족, 양육, 제자, 재생산 등 6단계의 과정을 걸쳐 사역자로 거듭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만 컨퍼런스를 준비한 두날개 선교회 대표 김성곤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문이 닫혀 있던 대만에서 다시 컨퍼런스를 열게 되어 감사하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열게 된 것은 감격 중에 감격이고 또 이렇게 많은 대만의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축제의 장을 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또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대만 컨퍼런스에 김성건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강의를 전했습니다. 이어 현지 목회자들로 이루어진 강사진들이 실제적인 교회 성공 사례를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컨퍼런스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就是要再次用健康教会的8项指标来检视教会，看看教会在哪个地方是有漏洞的、有困难的，可以再次将它补起来，以至于可以让教会成为一个健康的教会，以至于可以健康的成长。 두날개 선교회는 컨퍼런스 이후 6단계 집중 훈련을 통해 전 세대를 사역자로 양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두 연합기관의 통합이 또다시 난항에 빠졌습니다. 지난주 한교총 상임회장단 회의 참석한 14개 교단 참석자들은 통합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한기총 내 이단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고신, 합신 등은 각 교단들이 9월 정기총회에서 통합 문제를 승인받은 후 철저한 검증 절차에 따라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기총은 내달 7일 임시총회를 열고 통합 결의 후에 한교총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광림교회로부터 독립한 광림서교회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림교회 측은 24일 인천 청라에 위치한 광림서교회에서 열린 20일 기념 예배에서 정존수 초대 담임 목사가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존수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광림교회는 인천 청라 지역을 넘어 중국 등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지난 2017년 488평 규모의 광림서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광림교회는 10개의 지성전 건축, 10개 해외 선교센터 건립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표로 현재까지 전국에 총 8곳의 교회를 봉헌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전주 창대교회가 성경적 자녀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녀교육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과 지역 학생 300여 명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수직적으로 가정과 말로만 가정 세우고 가문 세우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가 오른팔 왼팔 돼서 시대적인 명문 가정 가문을 세워가도록 도와줘야죠. 섬겨줘야 돼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이런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목사는 강의에서 천대를 바라보는 역사적 안목 속에서 3, 4대를 책임질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단순히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닌 실질적인 미래 계획들이 실천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녀교육 10계명을 통해 부모와 자녀들이 지켜야 할 성경적 미래 비전 방향을 제시하며 참석한 인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어민단체가 정부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는 이날 호소문에서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원하지 않았으나 원전 오염수 방류는 현실이 됐고 어업과 수산업 생산의 감소가 현실화하면 조속히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각종 데이터를 한국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북한이 24일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지난 5월 31일 제1차 발사에 이어 또 실패했습니다. 구구절을 앞두고 발사를 서두른 탓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 약 2시간 반 만에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을 신형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고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다시 3.5%로 묶었습니다. 앞서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췄고 같은 해 5월 추가 인하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후 9번의 동결을 거쳐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고 그 뒤 기준금리는 꾸준히 올라 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7개월 뒤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은 불안한 경기 상황입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오르는 등 인상 요인이 있지만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까지 겹쳐 경기가 더 불안해진 만큼 인상으로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일단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2024년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을 통과해 단체 구기 종목으로는 처음으로 파리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23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일본과 경기에서 한국 여자 핸드볼은 25대 24로 이겨 4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림픽 핸드볼에서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은 한국 여자 대표팀만 이뤄낸 대기록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열리는 단체 구기 종목은 핸드볼 외에 수구, 농구, 하키, 축구, 핸드볼, 럭비, 배구까지 총 8개 종목입니다. 남자 대표팀은 지난 12일부터 시리아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사전 예선 대회에 안전상의 이유로 불참해 올림픽 본선 진출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한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2개월 만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 재난당국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제트기가 트레비 지역에 추락했다며 프리고진과 드미트리 우트킨을 포함한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바그너 그룹을 창설한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면에 나서며 공을 세웠지만 러시아 군부와의 갈등으로 지난 6월 23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하루도 안 돼 모스크바에서 200km 내 거리까지 진입했지만 돌연 반란을 중단하기로 했고 러시아는 그와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오후 1시께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다핵 총제거 설비를 거쳐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원전 앞바다에 방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어민과 주변국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주민과 변호인 등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인가 취소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8일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에 낼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도 일본산 수산물이나 식품 등에 대한 추가 수입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현지 시간 23일 달 남극에 처음으로 착륙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찬드라얀 3호는 이날 오후 6시 4분께 달 남극에 안착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달 남극에 착륙한 국가로는 인도가 처음입니다. 달 남극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 인류의 심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찬드라얀 3호의 착륙선 비크람은 얼음과 여타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달 남극 표면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가 현지 시간 23일 호적과 여권 등에 기재할 법적인 이름과 성별을 스스로 결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자기주도 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독일 야당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 가족정책 원내대변인은 제정안은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의 완전한 분리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런 임의적 성별 분류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 전용 보호 공간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 아침 비가 잦아든 이후에는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부산, 제주 31도, 대구는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에도 정부는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국민에게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는 말을 반복하는 정부. 안전을 일본에 맡기는 정부의 말을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우려가 현실이 될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전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